책 읽고 유튜버라고 조은중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맞는 이제 4주차가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3주의 시간을 꽉 채워서 보내면서 새로 배우는 것들 그리고 확인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지난 5년의 시간을 저희 멘토님과 함께 보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원래 좋은 수익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프레지를 줄이고 조금 더 안티 프레지라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전략들을 배웠는데, 그동안 배웠던 전략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론처럼 느껴졌다면 뉴질랜드라는 새로운 환경에 와서 그동안에 배웠던 그 안티 프레지라는 전략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전략이구나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이 어려운 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예측하려고 한다는 건 내가 뭔가를 계획하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뭘 생각하든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제가 다시 저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뉴질랜드 와서 되게 삶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상 사람 만나면 바벨 전략이라는 그런 전략으로 어떤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항상 정보도 충분하지 않고 어떤 게 정말 좋은 선택인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후해석적으로 다시 스토리텔링을 이야기 짓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상황 안에서 딱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내 고객이 될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직원이나 나랑 잠재적으로 파트너십으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여기에 속하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 취하는 전략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아요. 그러면 그 외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간관계가 심플하다. 이거 하나.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굉장히 심플해요. 딱 두 가지예요. 제 친구들은 다 나이가 어려워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다 20대 초반이고, 그 친구들하고 놀 때 정말 장난치면서 놀아요. 진짜 다시 20살로 돌아간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아이처럼 장난도 치고 하고 놀거나, 아니면 굉장히 진지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진지한 목적을 가진 그런 대화를 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중간한 중간값에는 사실 가장 어중간한 중간값에서 내린 의사결정이 가장 안 좋다. 이게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저희 멘토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인데, 이거를 뉴질랜드라는 새로운 환경 현장에서 진짜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안티프레질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그 바벨 전략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바벨 전략은 어중간한 중간값을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봐봐요. 사람들은 이득을 얻을 생각만 해. 뭔가 내 인생에 한 번도 안 해봤던 어떤 직업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걸 통해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하는데, 그 전 단계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전 단계라는 건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되는 것인지 찾는, 실험하는 여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런 실험, 아무런 경험, 아무런 대가집을 피울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자기가 큰 성공을 하기를 원한다. 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한 번도 사업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소개한 어떤 사업에 들어가서 자기가 막 그걸로 큰 성공을 할 거다,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작은 손실, 작은 실수, 작은 실패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반대 방향에 있는 큰 성공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큰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 짧게 우리가 실험하는 여정이 없으면 절대 큰 성공이라는 결과값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누군가는 좋은 수익을 봤을 때 저 여자 왜 저렇게 변덕스러워? 5년 동안 기록했던 유튜브를 보면 계속 뭔가 변하고, 계속 뭔가 오늘은 이거 한다고 했다가 내일은 저거 한다고 했다가, 오늘은 한국에서 뭐 이걸 하는 것 같았다가 내일은 뉴질랜드 가서 또 뭔가 저기서 이민을 한다고 했다가, 그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보면 변덕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나를 지켜봤는데 주은숙 되게 변덕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도 결과적으로 뭐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을 그리워하고 뭐 이렇게 될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때, 특히 유튜브를 보고 누군가의 모습을 유튜브만으로 판단한다는 게 되게 위험한 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보고 그 사람하고 함께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멘토님을 정말 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멘토님하고 같이 여행도 다녀보고 함께 생활을 해보면서 그분이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그분의 돈과 시간을, 에너지를 쓰시는구나를 저는 곁에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그 멘토님의 어떤 그런 뭐 모습이라든지 그분이 사용하는 뭐 강력한 워딩이라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생각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의 돈과 시간의 자본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 뭐 성공한 사람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 주은숙을 보고 판단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보고 그 사람의 단면적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 이거는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단순히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모습만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면 굉장히 사실은 큰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간단해요. 우리가 제가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건, 멘토들의 가르침, 멘토들의 큰 생각, 큰 방향에 따르면, 특히 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레질적인 개념에 따르면 작은 손실은 허용하되 절대 망하지 말라 그래요. 작은 손실, 작은 실수, 작은 실패는 괜찮아. 그건 얼마든지 너가 감당해도 돼. 근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작은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멘토님 교육을 소개했을 때, 제가 멘토님의 교육에 대한 가치, 제가 느끼는 가치, 주은숙이라는 사람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1억이 훨씬 넘는 교육비를 투자하면서 많은 교육들을 경험하고 딱 하나만 남긴 그 교육의 가치를 제가 소개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진 작은 돈을 잃는 거에 대한 염려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작은 손실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 손실로 인해서, 손실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잃어야 할 돈은, 잃어야 할 시간은 최악이라고 해도. 근데 이로 인해서 얻게 될 이득은 상상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손실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이득의 가능성을 얻지 못한다. 이게 제가 지난 5년 동안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잃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자, 나심 탈레브가 얘기를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생존이다. 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들어갈 때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내가 그걸 경험했는데 이 실험이 결과적으로 내가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걸 제거하고 빠져나와야죠. 그리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를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안 틀리려고 그래. 근데 안 틀리고 좋은 의사결정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는 무엇이 덜 틀리는 것인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아닌 것인지를 찾아서 그걸 내 인생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 분명히 그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소중하고 필요하고 감사한 인간관계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오히려 나한테 부채 같은 인간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인간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부채 같은 인간관계들을 찾아서 그 인간관계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하강 국면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잘못된 사람 하나와의 인연으로 인해서 엄청난 하강 국면을 겪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인인지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아닌지를 찾고, 안 틀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덜 틀리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 손실도 지지 않으면서 크게 얻기만을 바란다. 이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진짜 이유다. 그래서 누가 봤을 때 바꾸는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변덕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바꾸는 외부에서 드러난 의사결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 선택을 하는지라는 거예요. 실험을 하라고 했지만 망할 때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고, 실험을 하라고 했지만 네가 파산할 때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고, 실험을 하라고 했지만 네가 뒤질 때까지 목숨까지 걸고 하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험이라는 거는 내가 이것이 어떻게 될지 결과를 알 수 없고 말 그대로 내가 들어가서 직접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봐봐요. 실제로 변덕스러운 사람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전략을 수정해가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수정된 적이 없어요. 멘토가 생각하는 올바른 전략, 안티프레즈라고, 그리고 항상 쉬운 결정보다 어려운 결정, 그리고 밥의 전략, 이런 큰 틀에서의 그런 의사결정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했고, 다만 작은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변동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변덕스러운 사람은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목표가 자주 바뀌어. 언제는 자기가 뭐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뭐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또 언제까지 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했다가,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하는 뿌리가 뭔가 보면 자기가 정한 목적과 목표와 방향성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이야. 오늘은 사람들이 나한테 존경을 표하는 것 같으니까 좀 기분이 좋아.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하고 싶었다가, 또 어떤 날은 내가 이걸 했는데 당장 눈에 보이게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오늘은 또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나 했다가, 그래서 감정으로 널뛰면서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근데 프로젝트 진행했을 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게, 제가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가 이걸 합니다라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나름 주은숙을 아끼고 주은숙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걱정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야, 너 그거 했다가 잘 안 될 건데, 너 그거 하면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근데 그런 리스크가 있고 그런 걱정이 있는 건 사실 들어가서 우리가 경험해보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내가 경험해보고 내 경험에 대해서 항상 저는 제가 했던 선택이 옳았거나 옳지 않았거나 투명하게 나눠요. 왜? 내가 했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돈과 시간의 어떤 그런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경험을 투명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고. 유튜브를 하다가 자기가 뭔가 했는데 잘 안 되면 유튜브를 내려. 채널도 삭제. 막 심지어 구독자가 1000명 정도 넘는데 채널을 삭제하고 도망가. 예전에 저희 멘토님 교육을 먹튀했던 수강생이 한 명 있어요. 뭐 그 수강생이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자기가 투명하고 진실할 수 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유튜브 1000명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유튜브에 기록했던 모습과 자기의 현재 모습이 사실은 다른 모습이거든. 그러면 삭제하고 도망가는 거다. 그래서 실패하면 도망간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방향의 일관성이 없어요. 저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제가 제 수강생들한테 받은 수강료를 저는 펀딩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경험과 실험과 도전을 내가 대신 해주면서 내 생생한 현실의 어떤 현장의 경험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다. 제가 저를 글로벌 기니피그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의 경험과 실험과 도전은 이미 충분히 했어. 그럼 이제 글로벌로 확장해서 내가 세계라는 무대로 나가서 또 도전해볼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저의 수강생들, 저의 고객들에게 나눠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경험하고 explorer, experiment, explorer, 탐험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탐험하고 실험하고, experience, explorer, experiment. 이것을 제가 했던 경험과 실험과 그런 탐험을 가치로 바꿔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주은숙이 하는 일이다. 이게 제가 하는 일이고, 제가 지난주에 제 고객들에게 물어봤어요. 본인들이 왜 MF케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구매하냐. 그랬더니 저의 고객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은숙의 경험을 사는 거다. 주은숙의 용기를 우리가 사는 거다. 그래서 고객들은 저한테 독서 토론 프로그램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여자의 경험, 생생한 경험, 내가 아직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경험을 저 여자가 먼저 한 발 앞서서 도전하고 경험하고 나눠주는 저 여자의 우리는 경험을 사는 거다. 이게 저의 고객들이 저에게 했던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그 사람이 그 안에 보여지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질과 뿌리와 생각과 그런 생각의 의사결정의 목적과 의도와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미래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변동성, 무작위성, 충분하지 않은 정보, 때로는 어떤 그런 혼란, 이런 것들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들이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뉴질랜드에 와서 매일 다시 확인하는, 이전에 멘토님에게 배웠던 매일매일 다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결론은 같아요. 그래서 to change, you gotta change.